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께 이 근본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을 하지진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직 뭐 어떻게 보면 한세월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현재 위치에서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이었지만 다시 봐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메디톡스가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가볍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 1세대 보톡스를 시장에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 미용에 대한 니즈 아시죠? 이 매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돈이 되다 보면 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저거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톡스는 화학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 화학물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 세균의 균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이를 통해서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톡스에서 누군가가 일부 균주를 빼돌려 가지고 시장에 판매를 합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시장에 보톡스 임상 실험을 신청하였다? 이게 대웅제약과 자, 그런 다음엔 이들마저도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 균주가 이탈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이 메디톡스가 나오기 전에는 보톡스 상용화한 기업이 채 10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만 10개가 넘는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만. 그러면서 보톡스 강국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만 보였을까요? 이게 꼴불견이겠죠. 그리고 이 균주라는 게 보톡스는 엄청난 맹독성이다 보니까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휴재까지 침범을 받아서 2등 혹은 3등까지 떨어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메디톡스 생각을 하죠. 일단 얘네가 우리 거 가지고 간 거 같으니까 그래 걸고 넘어가 보자 해서 제일 먼저 대웅제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 메디톡스가 미국까지도 이 소송전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딱 했는데 이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메디톡스와 동일한 유전자가 대웅제약의 보톡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메디톡스가 이겼죠. 왜냐면 얘네가 우리 몰래 훔쳐간 거 맞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판매되는 보톡스의 매출의 일부분을 매년 로열티로 받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메디톡스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동일한 시점에 임상을 진행했던 다음은 휴젤 너이다. 자,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은 끝이 보이고 엄청난 로열티가 들어오는 것이고 휴젤 이번에 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젤 역시 메디톡스가 어느 정도 보는 게 있으니까 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왜 빠졌다? 시장 때문에 흔들린 것도 있지만 휴젤이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특허로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전 세계 모든 보톡스 기업들이 이거는 기술력, 경쟁력 자체를 잃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허로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미국 법원에 이의제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조금 빠진 건 있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 특허권 인정받으면 좋지만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치더라도 유전자 검사 한번 하면 대웅제약처럼 메디톡스가 또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승리의 전적이 있는 지휘관 체제에 힘싣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시장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 이 소송 역시도 메디톡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휴젤이 어떠한 반격을 해가지고 메디톡스가 어떠한 타격을 입든지 간에 결국에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휴젤은 어떻게든 이를 막을 것이고 메디톡스는 그 부분을 뚫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메디톡스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가 1세대고 휴젤과 대웅제약이 1.5세대고 2세대, 3세대 이 보톡스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싹 한 번씩 훑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메디톡스 거다? 그럼 메디톡스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얘네들이 알아서 영업해가지고 로열티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엄청난 확장이 보여진다라는 것인데 여기가 한국 시장 딱 점유율 1등 먹었던 전성기거든요. 이때를 못 넘겠습니까? 특히나 이 휴젤이 제가 알기로 중국을 제대로 뚫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마저도 마스크를 벗으면 거기서 들어오는 로열티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니까 이 휴젤 1등 찍고서 이 경영권을 매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소송이 이 대웅제약 거의 소송 끝물 때 다시 이런 매각이 대웅제약 소송이 끝날 때쯤에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GS 계열이랑. 아니 미래가 이렇게 밝고 매출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여기서 굳이 매각을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다. 얘들 바보 아닙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위치에서도 계속해서 사모는 거예요. 털리는 건 결국 누구다? 개인들이다. 이것만 유지되더라도 전 여러분들께서 그냥 좀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메디톡스를 꾸준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그리고